안녕하세요. 익스트림 캐릭터 디자이너 돌돌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디자인은 전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돌돌 디자인 에어팟 케이스 30종을 각각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어팟 케이스에 입힌 돌돌 디자인의 익스트림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익스트림 캐릭터는 제가 만든 캐릭터 장르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또는 레저에서 느낄 수 있는 도전과 희열, 젊음 에너지를 캐릭터 장르에 담아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삶에 지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성적으로 친구가 되고 또 먹과 힘이 될 수 있는 캐릭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돌돌 디자인 익스트림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는 장르를 보면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러닝, 서핑, 캠핑 등등 액티브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야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개발해내서 그 분야에서 느껴지는 감성 에너지를 디자인에서 느낄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각각의 익스트림 캐릭터들은 돌돌 디자인의 디자인 모토인 Funny and Wit를 기본적으로 대입시켰고 캐릭터 네이밍,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놉시스, 기타 디자인 콘텐츠 등 하나의 패키지로 개발을 하여 캐릭터 라이센싱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돌돌 디자인 익스트림 캐릭터가 적용된 에어팟 케이스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리며 관련하여 간단하게 캐릭터 네이밍과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디자인은 그래피티 아티스트 데빌몽키 DMK입니다. 저의 아바타이기도 하고요. 빨간색 원숭이입니다. 불타오르죠? 몸이 많이 불타오르고요. 그리고 열정도 강하고 그리고 뭐든지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열혈의 원숭이입니다. 이 친구는 직업이 그래피티 아티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래피티화하고 또 때로는 캐릭터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 캐릭터의 원천적인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빼보고 다음 걸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기서도 빼보고 찍어서 빼보고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디자인은 DMK 코리아 시리즈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DMK 원숭이가 또 그래피티를 한 건데요. 테마는 한국이라는 테마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래피티 아티스트 데빌모키가 생각하는 그 시각으로 보는 방향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것에 뭐랄까 모티브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뭐랄까 익스트림 스포츠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잘 접목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연찮게 그 단청을 또 찾게 되었고 그 단청의 아름다움과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그런 화려함에 매료돼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네요. 그 단청에는 이렇게 호랑이가 없어요. 이게 원래 DMK 그 코리아의 그 모티브는 호랑이입니다. 강한 한국을 또 연상해서 또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 모티브로 호랑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를 단청의 이런 스타일로 해서 제가 한번 디자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입혀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랑이 손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원래 단청에 이런 게 없어요. 또 원래 단청에는 또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그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DMK 코리아 그래피티 이순신 장군님을 그 모티브로 해서 그래피티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순신 장군님을 그 그래피티를 할 때 너무 저희 나라와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얼굴을 그래피티 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또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분의 강직함과 또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외세 침략에서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는 그 결계와 그 의지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일러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뭔가 혼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죽어서도 한국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디자인을 했어요. 또 요즘에 일본이라든가 뭐 외사에서 우리 한국을 많이 괴롭히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우습게 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DMK 그래피티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디자인은 LK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감성 캠핑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디자인한 건데요. 아프리카에서 느껴지는 야생적인 느낌, 그 다음에 뭐랄까 그 토속적인 느낌, 그런 색감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캠핑이라는 장르에 놓으면 어떨까 해서 만든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중심이 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사자가 나옵니다. 그 LK 아프리카 말 그대로 라이온킹 그 아프리카라는 그 칭호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캐릭터, 그러니까 사자의 이름은 둠바입니다. 이 사자는 기존의 이제 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힘을 과시하잖아요. 근데 이 둠바라는 이 사자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사냥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뭘까 계속 궁금해하는 그런 이상한 사자예요. 사냥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랄까 힘 과시도 안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자들 세계에서 왕따인 그런 사자였어요. 그러다가 그 여행객들이 모르고 놓고 간 가방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가방에서 이 둠바가 힙한 물건들을 찾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장르의 그런 음악과 그 다음에 그 옷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동굴로 들어가서 그 힙합의 세계에 대해서 음미하고 또 배워 나가면서 뭐랄까 자기도 힙합이 너무 좋고 힙합퍼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특이한 사자였어요. 그리고 사자들 세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라이온킹, 그해 라이온킹을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냥을 잘하거나 뭐 많은 그냥 큰 동물들을 잡는 그런 사자가 매 1등이었고 그 심사를 하는 거는 암사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둠바는 거기에 원래 해당도 안 되는 그런 초라한 그런 사자였죠. 왕따 사자였는데 그렇게 동굴에서 그렇게 힙합을 연마하던 그 둠바가 라이온킹 대회에 마지막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뭐 코끼리 잡고 뭘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을 과시하는데 요 둠바 같은 경우에는 힙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저게 무엇이냐면 다들 생소해하고 처음 듣는 음악이라 다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은 암사자들이 어깨를 들썩거리고 또 재밌어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암사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박수를 치고 뭐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둠바가 나중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이 둠바가 이런 식으로 힙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시기하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뭐랄까요, 좀 약간 질투를 느끼는 사자들이 많겠죠. 그 질투를 하는 그런 사자들이 이 둠바의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힙합 그 물건들을 모두 훔쳐요. 그리고 나서 둠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둠바가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아싸리 아프리카 스타일로 자기 스타일로 힙합을 만들어 버리자 해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LK 아프리카를 이런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재밌는 그래픽이 나올까 해서 고민이 많이 했는데 거기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마사이 마라 부족의 방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이 캐릭터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픽틱하게 한번 대입해서 디자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해답을 찾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마사이 마라 부족의 방패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둠바 사자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했어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단순화를 해서 약간 좀 세련되게, 좀 토속적인 느낌이 있지만 좀 세련된 느낌으로 이렇게 일러스트 작업을 했고, 그리고 배경으로 뭐랄까요, 그 아프리카의 야생적인 그런 느낌, 그런 거친 느낌, 그런 느낌을 베이스를 이렇게 나무에 이런 우드 나무의 효과로 깔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목시키면서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사자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토타입이 돼서 이런 식으로 동물을 입히면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사자, 코뿔소, 치타, 악어 등등 이런 식으로 방패로 단순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여기 있는 이 외곽의 패턴이라든가 눈빛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특유의 무늬를 어떻게 하면 이 방패 안에 단순화시켜서 압축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이 되는 나무도
한 가지로 한 게 아니라 이 동물한테 맞는 그 색감과 이 동물의 색감과 맞는 컬러로 해서 이렇게 베이스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쁘지 않죠? 다음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기억상실증 걸린 고양이 웁스입니다. 이 고양이가 왜 웁스냐? 이 고양이가 원래 뉴욕에 살았는데요. 뉴욕의 한 골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높은 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2층 정도에.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음료수를 먹고 쓰레기통에다가 그 캔을 버렸는데, 그 쨍그랑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그만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머리를 심하게 붙이게 돼요. 그 기절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떨어질 때 웁스 했던, 자기가 외쳤던 그 소리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웁스 웁스, 계속 자기가 누구지?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거는 누가 타다 버린 낡은 스케이트보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떡하지? 난 누구지? 이러다가 그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자기의 기억을 찾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이름이 뭔지, 또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고서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그런 고양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억상실증 걸린 게 좀 웃기죠? 눈이 그래서 항상 멍해요. 어딜 주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항상 멍합니다. 이게 웁스의 엠블럼인데요.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겼지만은 이런 이야기와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케이트보드의 자기가 타고 있는 스케이트보드 스타일이나 이런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그런 진짜 스케이터의 모습을 그린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 시리즈 보여드릴게요. 고양이 웁스는 스케이트보드 장르이기 때문에 스케이트보드 힐링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픽 디자인, 그 무드를 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익스트림 쪽에서 많이 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카모, 밀리터리 스타일입니다. 밀리터리는 많이 흔하죠. 근데 이제 웁스만의 그런 밀리터리 스타일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색감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일러스트, 웁스 고양이 입에 이런 식으로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혓바닥이 나오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고요. 배경 같은 경우에도 카모, 우드, 아까 LK 아프리카에 나왔던 그런 우드 기본 베이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모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뭔가 스케이트보드와 연관된 또 웁스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 디자인도 웁스인데요. 웁스 고양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실사 촬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타이포그래피, 원 트릭, 원 석세스, 그러니까 한 번의 트릭을 한 번에 성공한다, 이런 식의 그런 슬로건을 이런 식으로 타이포그래피를 해서 디자인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입혀봤습니다. 여 안에 있는 고양이가 실사죠. 근데 이 고양이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한때 길렀던 희망이라는 고양이에요. 그 고양이를, 어린 고양이를 사진을 찍었던 게 있는데 그 고양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접목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밀리터리 스타일로 이런 식의 패턴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웁스에서 제작된 그런 패턴 카모입니다. 이 카모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보면은 이 카모 보시죠? 이 카모의 원형이에요. 원형 디자인이고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에다가 입힌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웁스 패턴이고요. 이것 또한 제가 디자인한 카모 디자인입니다. 색도 이런 식으로 기존의 국방색이 아니라 제가 설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여기 원래 웁스라는 로고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게 될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군인분들이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로고가 좀 거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나온 그 제품은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만, 웁스 패턴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또 제품화 됐습니다. 다음은
샤크독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의 특징은 엄마가 상어고요, 아빠가 불독입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불독이라서 이름이 샤크독입니다. 되게 장난기 넘게 생겼죠. 이빨도 무시무시하고요. 이 친구가 일단은 서핑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서핑 장르에 맞게 또 디자인이 된 녀석이라서 또 여름에 또 특화된 또 그런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빨도 상당히 날카롭고 뭔가 좀 무시무시할 것 같지만 이 친구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뭐 위험한 상황에 처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멋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또 샤크독의 또 엠블럼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상어의 이빨 뼈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라인을 잡았고요. 샤크독을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로고화를 했습니다. 여름에 많이 사랑받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샤크독 서프인데요. 샤크독도 여러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아까 보셨던 것은 1차, 그러니까 1차 버전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차 버전. 3차 버전에서는 샤크독 서프라고 해가지고 샤크독 서프 하와이라는 모티브로 또 그런 테마를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어요. 하와이 하면 연상되는, 열대 지역에서 연상되는 야자수나 뭐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제가 다 그려가지고, 이건 사진 찍은 건 아닙니다. 제가 다 일러스트를 하나하나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원하고 고급적이고 여름적인 특색이 강하게, 또 서핑을 즐기시거나 여름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캐릭터는 북극곰 스노우보더 스누크입니다. 북극곰인데요, 직업이 스노우보더예요. 프로 스노우보더고 북극에서 열리는 챌린지, 그러니까 스노우보드 챌린지에서 항상 우승을 노리는 열혈 가득한 그런 스노우보더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온순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몬스터, 그러니까 스누크 몬스터 에너지 그 드링크를 마시는 순간 이렇게 열혈로 변하며 또 스노우보드를 즐기는 그런 멋진 프로 스노우보더 북극곰입니다. 그래픽도 상당히 강렬하고요. 베이스는 블루와 옐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곰의 발톱이 찢기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래피티에서 완성을 했네요. 다음 캐릭터는 암양이라고 합니다. 좀 호러적인 느낌이 강하죠. 무서운 건 없고요, 귀엽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드라큘라가 입양한 늑대인간 아기입니다. 자기가 드라큘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지만 달을 보게 되면 본연의 늑대인간으로 변신하는 무서운 녀석인데, 웃기게도 늑대인간으로 변신을 하면은 또 스케이트보드나 뭐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또 그런 열혈 또 스포츠 매니아가 됩니다. 참 신기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구멍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입양해 와서 드라큘라가 한번 물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반은 드라큘라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속은 늑대인간입니다. 참 재밌는 캐릭터예요. 다음은 숲속에 바이커 그리고 캠퍼인 사슴이 있어요. 그 사슴 이름이 엘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는 그 캐릭터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캐릭터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를 돌며 MTB 바이크를 타고 전 세계 숲이나 아니면 들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고 또 숲과 또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사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캠핑에 관련된 이런 모티브들을 이런 식으로 패턴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가 일러스트를 해서요. 뭐 침낭이라든가 뭐 스케이트보드, 뭐 나무, 뭐 맥주, 그리고 MTB, 로프, 롯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턴화를 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캠핑에 걸맞게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또 나무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엘리 그 베이스 그 패턴에다가요, 이런 식으로 엘리에 관련된 로고라든가 엘리 로고입니다. 사슴 엘리 로고와 이런 식으로 관련된 그래픽을 이런 식으로 접목해 봤어요. G4 라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또 열리면은 또 이런 식으로 지포 라이터처럼 불이 올라온다. 뭐 이런 식의 설정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개발한 익스트림 낚시 브랜드 피코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코 로고가 있고요. 익스트림 낚시하면은 대양에 나가서 청새치라든가 만세기 뭐 이런 대형 어종들을 즐겨 잡는 그런 스포츠적인 낚시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나와 있는 어종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어팟에 접목을 해서 디자인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를 했고요. 또 베이스를 또 낚시에 또 연관되어 있는 낚시와 분위기가 잘 맞는 그런 나무 색깔을 또 섞어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또 모노톤으로 관련된 뭐 참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베이스로 깔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청새치, 뭐 이런 식으로 도새치라고 그러죠. 청새치를 이런 식으로 접목을 했습니다. 물고기가 길어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상태 얼굴을 밑에 위치시키고 뒤에 꼬리 부분을 또 밑에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연관 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레이아웃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피코에 나와 있는 또 백상어입니다. 여러 가지 어종들이 있는데 시즌 1에서는 백상어도 한번 넣어봤어요. 상어 낚시도 되게 유명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백상어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이빨이 상당히 강력하게 생겼죠. 무섭기도 하고요. 뭔가 캐릭터적인 그런 물고기 자체의 캐릭터적인 그런 느낌을 조금씩 가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코적인 스타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그래피티 트리 동물의 숲이라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피티 말 그대로 동물들이 이 숲에 이런 식으로 실루엣이 살아있는 듯한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다른 캐릭터 디자인들이 뭐 라인이 정확하고 뭐 디테일이 강했지만은 그래피티 트리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그래픽적인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단순하면서도 패턴적인 느낌이 강해서 관련 제품에 어플리케이션이 용이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왜 그래피티 트리라고 왜 명명했냐면, 그래피티를 벽에 분사를 하면 색깔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피티 그 병 안에 숨어 있는 그런 숲속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 그것을 현실 세계 그 벽에다가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현실에 나온다. 그런 설정으로, 그런 아이디어로 개발이 된 디자인입니다. 베이스는 그린과 블랙, 그 다음에 화이트, 그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처리를 했고요. 캐릭터들도 상당히 귀엽게 이렇게 디자인이 완료된 시리즈입니다. 다음 캐릭터는 힙합 크로우 라벤, 도망자 까마귀 라벤이라고 합니다. 좀 악랄하게 생겼죠. 교활하고. 이 친구가 원래 성격이 힙합하는 친구예요. 힙합하는 친구인데 돈이 부족해지자 같은 그 까마귀 친구들과 함께 은행을 털려고 계획을 합니다. 결국에 은행을 털죠. 그리고 나서 모텔에 들어갔는데, 모텔에서 숨어 들어가가지고 친구들과 자축 파티를 하다가 친구들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게 됩니다. 그 수면제를 타고 이 친구는 그 돈들을 갖고서 싹 도망가게 되죠. 그 후로 경찰들과 그리고 얘한테 배신을 당했던 그 까마귀 두 친구가 얘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도망치는 그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전 세계를 돌며 계속 도망다니는데 언제 잡힐지는 몰라요. 다음 소개해드릴 디자인은 런닝 치타, 런치입니다. 런닝이란 장르로 모티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고요. 그 다음에 모티브는 치타입니다. 속도감이 느껴지죠? 근데 여기선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치타는 빠르게 달리는 단거리 선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치타 런치는 빠르게 달리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 이제 형들이랑 놀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빨리 달리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겪게 돼요. 근데 워낙 이 친구가 성격이 좋고 또 밝아가지고 그러면 빨리 달릴 수 없다면은 멀리,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러닝을 하는 그런 치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캐릭터는 지금 캐릭터는 이 제품으로 지금 나오진 않았고요. 런닝 치타 그 런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 표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픽을 먼저 출시를 할 수 있었네요. 표면은 이런 식으로 런치에 그런 호피 무늬라고 할까요? 그런 무늬, 가죽 무늬를 이런 식으로 입혔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짙어서 블랙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초기 샘플 나온 걸 보니까 좀 많이 좀 짙습니다. 다음 후속에서는 약간 옅게 해가지고 이게 치타의 표면이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고급적인 느낌과 심플함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 캐릭터는 안토니오 파일러츠 웨인 야구단입니다. 보면은 해적 야구단 딱 느낌이 나죠? 원래 이 친구들이 야구를 한 친구들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그 경기를 하러 배를 탔던 야구부 그 프로 야구 선수단이 있었는데 그 배를 이 해적들이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적섬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친구들한테 아이러니하게도 야구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야구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정규리그에 나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해적 야구단입니다. 거기서 수장의 이름이 안토니오 파일러츠예요. 다음 캐릭터는 스쿠터 타는 오토바이 타는 바이크 라빗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타는 토끼네요. 쉽게 얘기해서요. 네, 오토바이 경기를 상당히 좋아하고 오토바이를 상당히 사랑하는 토끼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쿠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빗이라고 합니다. 이 캐릭터 이름이 바이크 라빗 바빗이에요. 상당히 재밌죠? 얼굴도 되게 익살스럽고요. 성격이 얼굴에 나와 있듯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항상 경기에 임할 때는 무서울 정도로 집중력이 강한 그런 열혈 토끼입니다. 백넘버는 66번이에요. 이번 것도 바이크 라빗입니다. 바이크 라빗 1차 버전 디자인이고요.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버전 3 그 모델입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한 거죠. 초기 때는 이 모델이었어요. 보시면은 로고도 이런 식으로 바이크 라빗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초기 때 토끼 모양의 원형이 이런 식으로 됐으며 버전 3를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피티와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추가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했죠.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핑크색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바이크 라빗 얼굴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단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다음 캐릭터는 로드바이크 타는 오리 로덕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오리인데요.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날개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가지고요.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새인 다른 아빠와 엄마 그 다음에 형제들과 함께 그 철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속에서 발구름이 상당히 빨랐던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날개가 없는 대신에 발구름이 상당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철이 이제 바뀌어서 가족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가야 되지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자전거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누구보다 빠른 발구름을 가진 자기한테 이 자전거가 딱 맞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타봤어요. 탔는데 정말 잘 타는 거예요. 잘 타고 빠르고 이 자전거 하나면 엄마 아버지가 저 남쪽 나라로 가는데 나도 쫓아갈 수 있겠다. 자기 형제들도 같이 만날 수 있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 추워지며 이제 가족들이 남쪽 나라로 날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로드바이크를 타고서 엄마 아버지를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쫓아갈 때 쫓아가면서 그 지역마다 또 다른 자전거를 사랑하는 그런 로더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경쟁도 하고 친구도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얼굴을 보면은 열혈적이죠.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그 엠블럼, 로덕의 엠블럼은 마찬가지로 오리에서 모티브를 따왔고요. 로의 R을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오리 형상으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주요 베이스 컬러는 옐로우 계열 아니면은 오렌지 계열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하게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좋은 제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는 스마일 몬스터 크라운5라는 그런 시리즈예요. 얘는 몬스터는 몬스터인데 이런 식으로 알파벳에 삽입이 된 그런 캐릭터 시리즈입니다. 몬스터 자체의 느낌도 있으면서도 그래피티적인 느낌을 되게 섬세하면서도 강하게 이렇게 냈고요. 볼록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귀여움성도 또 겸비한 그런 그래피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화가 용이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완료했어요. 다음 캐릭터는 블랙 루시퍼 데스 스컬입니다. 캐릭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무섭죠. 하드코어적이고요. 이런 스컬 하드코어적인 그런 정통적인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1차 버전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어떻게 보면 그래픽 디자인에 가까운 그런 시리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래픽 디자인, 그래피티에 관련된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하드코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익스트림 쪽에 맨 처음에 버전 1으로 개발된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 보면 날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제가 일러스트를 하고 이건 점묘를 해서 점을 찍어서 만든 해골이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하나하나 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상당히 세죠. 임팩트도 세고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다음 캐릭터는 파인애플 농장의 도치 아저씨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고슴도치고요. 고슴도치를 캐릭터화를 했습니다. 이게 뉴에라 이런 식으로 스냅백을 이런 식으로 선인장 머리 뿌리 나게 이런 식으로 특색 있게 좀 디자인했고요. 최대한 귀염귀염하게 단순하면서도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이 고슴도치는 사막에서 파인애플 농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기르는 이 파인애플 놀이는 다른 고슴도치 악당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악당들은 여기서 소개를 아직 안 해드렸는데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핑크와 그 다음에 바이올렛 계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귀여우면서도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슴도치 아저씨 이런 식으로 로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그래피티 아이스 펭귄 뒷도입니다. 펭귄이 모티브고요. 또 그래피티 또 요 위에 보시면 분사구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둘이 결합을 한 스타일이에요. 아까 설명해드린 그래피티 트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스프레이에서 나왔을 때 그 컬러 그 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스프레이 통 안에 있는 그런 숨어있는 세계들이 바깥으로 방출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피티 트리가 이런 식으로 트리 나무의 그런 패턴을 기반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얼음에 관련돼서 직각적인 뭐랄까 직선적인 이런 느낌으로 해서 조각조각을 냈고요. 거기 관련된 북극에 사는 북극 여우라든가 뭐 고래라든가 북극곰 뭐 이런 패턴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었어요. 펭귄도 있고요. 그리고 형태 자체가 유선보다는 얼음과 같은 결정과 같은 직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색과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요, 상당히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고요. 또 세련된 느낌도 있습니다. 뒷도 엠블럼이 되겠고요. 또 캐릭터가 워낙 귀여워가지고 많은 여성분들한테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던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검은 천사 원숭이 윙 프레이비입니다. 이 친구의 특징은 바로 날개인데요. 정말 멋진 날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개를 에어팟에 위치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고요. 날개가 포인트가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완료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 날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입니다. 자,
이렇게 돌돌 디자인 익스트림 캐릭터 에어팟 케이스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의 디자인이 이렇게 에어팟이라는 새로운 제품의 공간 안에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다는 테스트 및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어팟 프로 모델에 익스트림 캐릭터가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된 디자인은 같지만 에어팟 프로 레이아웃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디자인 레이아웃 또한 약간의 변화가 있음에 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렸던 돌돌 디자인 에어팟 케이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래피코와 돌돌 컴퍼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디자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영상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디자인에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스트림 캐릭터 디자이너 돌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